오늘의 리뷰는 바로 더 합체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의 마이트 가인.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미 리뷰 전에 열심히 만지고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의 마이트 가인 드디어 더 합체가 발매가 됐습니다. 드디어 박스부터 마이트 가인이 이렇게 시그널 딱 비추면서 서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합체 전에 가인과 마이트 윙 그리고 로코모라이저까지 열심히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박스 자체는 두께는 이전에 다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 자체는 요 사이즈는 다간 때랑 똑같습니다. 뒷면에 정중앙에 필살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부터 해서 가인의 모습, 나머지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역시 마이트 가인 멋집니다. 바로 뭐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열어봐야겠죠. 그 전에 발매 정보부터 2023년 9월 달에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7,900원입니다.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개봉 빠밤. 역시 더 합체 손잡이 있는 부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짠! 자, 내용물은 이제 거대한 블리스터와 함께 그 밑에 매뉴얼. 원래 매뉴얼 자체는 바닥에 이게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떼어낸 상태예요.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역시 뭔가 든든합니다. 이 로코모라이저의 자태. 든든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언제나 보던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 추가 매뉴얼이 한 장 더 들어가 있어요. 보면 주의사항으로 써있는 건데 손목 교체 시의 주의사항이거든요. 손목을 교체할 때에는 혹시 어렵다면은, 이게 빼고 끼우기가 어렵다면은 손을 따뜻하게 해서 좀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교체해주세요 라고 써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동손을 교체할 때는 손을 편 상태에서 이 그림처럼 딱 손가락 말고 손바닥이랑 손등을 잡고 교체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는 이 조인트가 가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면서 교체해주세요 라고 써있는 겁니다. 아무튼 매뉴얼은 다 받고, 그러면은 본체 개별 파츠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동륜검. 아주 이쁜 그리고 큰 동륜검입니다. 이쪽은 검날이 은색으로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검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차륜 모양을 하고 있는 요 가드 부분, 중앙이랑 좌우 금색도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요 검날로 올라가는 부분에 이 파란 색깔 부분도 파츠 분할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다음은 전개된 동륜검. 이번에는 검날이 금색이죠. 무엇보다 이 검의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딱 이렇게 두 개 갖다 댔을 때 날 부분의 길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두께 차이도 조금씩 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파워업한 검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 봤었던 이 가드 부분의 금색이랑 이런 파란색, 빨간색의 파츠 분할 및 도색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 윗부분 파란색이나 빨간색 분할된 거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지 보면은 요 가드가 가동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동식 검이 마이트 건너에 들어간다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트 가인용 교체용 손들이 있습니다. 주먹손이 한 세트 들어갑니다. 모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륜검을 주기 위한 무장손이 한 세트가 또 들어갑니다. 따로 손을 분해해서 끼운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꽂아주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편손 역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 편손의 유무가 포즈 취할 때 그 재미나 멋이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손만 들어가는 건데 검지손가락만 편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그 특정 포즈를 위한 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딱 이렇게 이마를 가리키면서 정의의 청신호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죠. 그리고 마이트 윙에는 요 수직 날개 부분에 프로포션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흰 색깔 날개에 빨간 색깔 도색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날개죠. 그리고 가인샷
이전에 다간 때는 너무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도색이 없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하얀 색깔의 도색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트 가인의 엠블럼이 뒤쪽에 있고요. 형태나 디자인 이런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베이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마이트 윙 전용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 바닥 부분에 아까 지금까지 본 손이나 아니면은 뭐 가인샵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손들 수납을 먼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총 7개의 손을 다 수납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앞쪽에는 마이트 윙의 날개, 그리고 이 옆에는 가인샷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본 남는 파츠들을 전부 다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옵션 파츠라고 하는 게 남는데 요거는 이제 로코모라이저 볼 때 끼워 보도록 합시다. 자, 열차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인! 가인!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가인입니다. 일단 열차 형태 뭐 거의 완벽에 가깝죠. 일단 디자인이라든가 무엇보다 이런 색깔들, 이 창문에 검은 색깔 도색 다 들어가 있고 파란 색깔 특유의 라인 제대로 도색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유리창 부분도 검은색 도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앞에 라이트 부분 금색과 이 회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메탈릭 오렌지라고 해야 될까? 오렌지 골드? 굉장히 진한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 보면은 지금 막 이것저것 파츠가 이것저것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접합선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이따가 변형해보면 놀랍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거기다가 뒤쪽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이따가 마이트 가인으로 합체할 때 이제 빨간 색깔 라인 같은 거, 손목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또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가인으로 변형할 때 보일 만한 뭐 팔도 보이고요, 무릎도 보이고요. 거기다 발도 접혀 있기도 하죠. 디테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데 차륜 부분이나 이런데 디테일도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신 게 보여요. 비록 너무 작은 부분이라 뭐 굴러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의 느낌, 딱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열차의 느낌을 아주 잘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런데 위에 작은 부분에 안테나도 있잖아요. 요거는 좀 이제 어릴 때도 여기 부러진 애 몇 명 봤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음은 마이트 윙! 방금 본 가인과는 다르게 마이트 윙은 또 전체적으로 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한 은색으로다가 그 은빛 날개 할 때 은빛이 어떻게 보면 요거니까 색감은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옆에서 보면 그 진한 은색의 도색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뭐 유리창의 검은색 도색이라든가 라인 특유의 녹색깔 라인이라든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더 진한 컬러죠. 아예 완전 진한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유리창 부분은 여기도 아까 가인의 그 라이트 부분이랑 같은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잘 보면 이거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주변의 검은색과 유리창 부분의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 윗부분이 볼록하고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앞부분이. 요런 것까지도 또 이제 멋진 조형으로 살려내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어느 정도 파츠 분할된 부분들이 보이죠? 앞에서 이제 가인도 그랬지만 차륜 있는 부분은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게 보이고요. 뒷부분이나 이런데 또 이제 빨간 색깔 손목을 만들 그런 파츠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보면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다음은 로코모라이저! 역시 이 앞서 봤던 가인과 마이트 윙과는 다르게 또 퀄리티가 굉장히 남다른 로코모라이저입니다. 처음 상자에서 꺼내고 나면은 요 앞부분에 마이트 가인의 스커트가 될 부분 있죠? 여기에 비닐이 감겨져 있어요. 상처라든가 그런 거에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걸 일단 벗겨줍니다. 이거 벗기는 거 이제 영상으로 담고 싶어가지고 저 일부러 안 벗기고 있었어요. 이 비닐 벗기는 거 새 거 냄새 나잖아요. 약간 그래서 영상에 담고 싶었다. 반짝거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옵션 파츠라고 했던 거 있죠? 이 가인이 변형했을 땐 다리 옆에 붙는다던가 하던 그거, 어디서는 스커트로 쓰이기도 하죠. 마이트 가인의 스커트. 요거를 별도 파츠로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달아줍니다.
자, 양쪽 다 달아줬으면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증기기관차잖아요. 로코모라이저. 굴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윗부분, 이 마이트가 있는 흉부되는 부분 윗부분이 굴뚝이죠? 이 앞부분에 잘 보면은 손톱거리가 있거든요. 앞이랑 뒤쪽에다 손톱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손톱을 싹 걸고 싹 뽑아주면 굴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 해줄 게 있는데 이 차륜 부분 있죠. 잘 보면은 이 뒤에는 제대로 지탱을 할 것 같고 중간 부분도 지탱을 할 것 같은데 앞부분 어라? 쉽잖아요? 안쪽에 짠! 마이트가인의 스커트 되는 부분에 작은 차륜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펴주면 로코모라이저 완성! 아, 증기기관차 멋지죠? 아주 멋지죠? 왠지 증기기관차인데다가 파란색이니까 앞에 얼굴이 달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완성! 멋지지 않습니까? 이 어릴 적에 마이트가인 보면서 뭔가 등장 장면 하면은 저는 로코모라이저가 제일 멋졌던 것 같기는 해요. 주인공의 힘찬 명령에 아주 그냥 이게 뭐 힘차게 달려오잖아요. 거기다가 아닌가? 뭔가 얘만 유독 등장씬이 뱅크씬이어서 멋진 장면이었던 걸까? 모르겠다. 옆에서 길이로만 봤을 때는 가인과 마이트 윙이 같은 길이고요. 로코모라이저는 그 2배 정도 되는 길이를 자랑을 합니다. 높이도 뭐 거의 2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가인과 마이트 윙과는 다르게 이 차륜 부분, 바퀴가 앞에 작은 부분도 그렇고요. 중간 부분, 뒷부분까지 다 굴러갑니다. 다 굴러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조금 예전처럼 좀 가지고 노는 감성도 좀 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느낌, 이 마이트가인 특유의 엠블럼 정말 멋지게 조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제 비닐 벗기자마자 직구잖아요. 지금 반사되는 거 보여요. 이게 지금 이거 엠블럼 반사되는 거 이거 약간 좀 뽕 좀 차거든요. 그리고 금 색깔의 컬러 다 이쁘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옆부분 희한하게 어릴 때 전 이 라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라인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이 라인. 그래서 로코모라이저 되게 멋있다라고 어릴 적에부터 생각했었죠. 그리고 옆부분에서 봤을 때 이 금색깔의 파이프 디테일들 요것도 다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동일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깔끔하게 뭐 어디 틀어짐 없이 도색이 잘 됐네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차륜 같은 경우는 그 개발 비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요 프레임들 있죠. 요 바퀴들을 차륜들을 연결하는 요 프레임도 철제로 해서 진짜 이것도 움직이게 만들어 버릴까 했는데 내구성 문제로 폐지됐다고 들었거든요. 아쉽기는 해요. 뭔가 이 덕후 입장에선 요거까지 다 움직였으면 대박이겠는데? 막 이런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별 수 없죠. 뭔가 로코모라이저 처음 출발할 때 하면서 여기 다 돌잖아요. 이 차륜들이. 이거 봤으면 정말 또 뽕 찼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 뒤에는 이제 유리창 디테일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합체하거나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이 디테일이 사라지니까 색깔은 통일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으로 여기는 이제 무릎이 될 부분이죠. 무릎의 금색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될 부분 이쪽도 보면은 원래라면 민문이었던 것 같은데 요 이제 펼쳐지는 이제 나중에 합체할 때 가려질 부분이잖아요. 이 빨간색 중간 부분은 여기도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메카닉 같은 느낌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보이는 이제 금색 라인이나 이런 차륜 부분도 깔끔하게 또 멋지게 도색과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마이트가인의 발이 될 부분이죠. 깔끔하게 앞부분도 수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발바닥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몇몇 분들은 마이트윙이랑 가인이 수납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대로 일단 수납 공간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프로포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믹적인 부분에서도 없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덕분에 오히려 이제 내구성을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속이 비지 않으니까.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방금 뽑아 올린 굴뚝도 잘 보이고요. 굴곡진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디테일 부분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면도 보면은 그리고 여긴 좀 놀랐습니다. 전면부 스커트 뒷면인데 이 로코모라이저가 합체를 위해서 하늘로 날아오를 때 여기가 추진장치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를 디테일을 넣어 놓으셨다. 와우.
나머지 부분들이야 뭐 이제 차륜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종아리가 될 부분 보이고요. 여기도 약간의 구멍이 보이는데 이건 합체했을 때 써먹을 구멍이기도 해요. 결론! 로코모라이저가 참 이쁘다. 자, 그러면 이제 열차들 다 봤겠다. 이제 변형 타임! 로코모라이저야 뭐 이 상태니까 넘어가고 마이트 윙과 가인을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트 윙이 더 간단하니까 먼저 볼까요? 제가 마이트 윙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요 앞에 있는 날개, 작은 날개 부분 있죠? 잘 보면 수납됐을 때는 은색과 딱 일체형이 돼야 되니까 요 끝부분만, 겉에서 보이는 부분만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톱을 걸고 이걸 빼보면 위아래는 빨간색이죠. 야, 요 부분 굉장히 센스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개를 전부 다 전개를 해주고, 그리고 뒤쪽 날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로 펼치고 그 안에 접혀져 있는 날개를 한 번 더 펼쳐주는 거죠. 이거 역시 양쪽 다 펼쳐주면 꽤나 넓은 날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 날개 부분 앞부분에 좌우로 손톱과리가 있어요. 잘 잡고 들어 올리면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는데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이 베이스에서 우리 날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날개를 요 빈 공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면은 형태까지 완벽! 마이트 윙 완성! 아주 멋지군요. 이 모습이 어릴 적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어떻게 올리냐? 잘 보면 바닥면에 이 사각형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맞춰가지고 베이스를 끼워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무게중심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 뒷부분이 이 베이스의 긴 쪽이 오도록, 그러니까 손을 다 끼고 나면은 이 가인샷이 바라보는 방향이 요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올려주면은 깔끔 완성입니다. 변형한 상태에서도 한 가지 볼만한 게 있다면 이 주익 부분, 뒤쪽 날개 뒤쪽으로도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안쪽이라서 사실상 이 굉장히 안쪽이니까 뒤쪽이고 안쪽이고 하니까 안 보이는 부분인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또 센스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가인! 정말 경이로운 가인 변형. 나 그냥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자, 먼저 원작 애니메이션대로 팔 먼저 펼쳐줍니다. 앞부분에 차륜 부분을 좌우로 갈라서 먼저 팔을 펼쳐주면 가인 얼굴이 벌써 보이죠. 이 다음 변형을 편하게 하려면 머리부터 빼줘야 되는데 윗부분에 손톱을 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이걸 걸어서 전개를 하고 밑에서 눌러주면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머리가 올라옵니다. 고개 완전히 제치고 이렇게 덮게 덮고 다시 내려주면 머리가 완성이고요. 자, 다음부터 본격적인 건데 이 뒷부분 잘 잡고 연장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백팩이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위아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위아래 잘 잡고 뒤쪽에 고정 핀이 있으니까 요거를 풀어줍니다. 자, 좌우를 다 풀어줬으면 그대로 하체가 되게끔 내려주면 돼요. 그 다음 이 허리 부분을 연장시켜 줄 건데 이 안쪽 프레임을 보면은 연장되는 핀이 보입니다. 이걸 끝까지 약간 딱 소리 나게까지 내려줍니다. 끝까지. 그리고 좌우 스커트가 될 부분을 벌려준 뒤에 흉부 쪽에 여기 스커트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서 이 뒷부분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골반이 되는 부분과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 스커트 부분과 등에 있었던 연장된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이 딱 이렇게 제대로 11자를 완성하게끔 해주면 깔끔하게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복부 쪽에 요 빈 공간을 좀 채워주게끔 이렇게 외장이 뒤로 밀려요. 다시 보면 딱 이 부분이거든요. 이 스커트랑 같이 내려온 부분, 여기가 복부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외장을 밀어줄 수 있어요. 밀었을 때 안 밀었을 때가 은근 차이가 나는데 안 밀었을 때고요. 밀어주고 나면 훨씬 더 깔끔한 요 복부, 옆구리, 이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은 팔. 팔은 이 어깨 관절을 이렇게 잡아 뺄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시켜주고 밑으로 내려주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접혀져 있던 팔을 연장해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싹 한번 빼보면 여기서 끝인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살짝 더 힘을 주면서 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됩니다. 끝까지 딱 빠진 게 이 상태예요. 반대쪽도 그냥 쑥 한번 빼보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살짝 떠주면
딸깍 소리와 함께 연장이 끝이 난다. 딱 이렇게까지 빠져야 한다. 차이를 보면은 끝까지 연장했으면은 90도 이상 가동하는 팔꿈치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연장이 덜 끝났으면 90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잡고 딸깍 소리 나게 뺀 다음에 90도 이상 가동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혀져 있던 주먹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백팩을 만드는 건데, 와, 여기는 진짜 정말 잠깐 다간 때부터 느낀 거지만 이 백팩 처리가 정말 이뻐요. 먼저 이 옆구리를 채워주는 외장, 이렇게 이제 팔과 같이 전개된 부분에 외장을 접어주면서 옆에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예, 깔끔하죠? 거기다 여기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나 볼만한 형태예요. 거기다가 이 뒤쪽 이제 좌우에 있었던 남은 열차의 외장을 접는 거예요. 이거 안 접으면 백팩이 안 내려가요. 여기서 힘을 잘못 주면 당연히 파손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핀이 그렇게 막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 접어야, 양쪽 다 접어야 내려간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또 디테일 파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팩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팔 아직 덜 끝났다. 어깨 바깥쪽으로 추진 장치 디테일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다른 완구들에선 볼 수 없었던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체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기존에 없던 것들이 이 복부 밀어 넣으면서 라인 맞추기, 겨드랑이 부분 내려가지고 옆 라인 채우기, 어깨 부분에 이제 스러스터 전개하기, 뭐 백팩 접기, 이런 건 기존의 완구에선 보기 힘들었던 거죠. 다음은 다리 부분인데 이 발바닥이 되는 부분에 빨간 색깔 외장을 펼쳐서 옆으로 가주고요. 앞에 있었던 게 발입니다. 이 발을 이렇게 펼쳐주고 좌우를 가르는데, 가르는 거에서 끝이 나지 않죠. 골반이 어색하잖아요. 이 고관절 부분을 잡고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좌우를 벌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발 부분도 살짝이지만 안쪽으로 각도를 꺾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코모라이저에서 옵션 파츠를 양쪽을 다 떼와서 가인의 양 다리에 달아주면 가인 완성! 진짜 정말 경이롭다. 와우. 근데 이렇게까지 변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마이트 가인의 팔이 된다는 거잖아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와. 아니, 옆 라인이 이뻐요. 되게 이뻐요. 이 기존의 가인들에선 볼 수 없었던, 기존의 완구 가인에서 DX 어땠나? 뒤쪽이, 이게 뒤쪽이 이만했는데.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가인, 제가 예전에 다간 만질 때도 그랬는데요. 이 코어 메카가 정말 재밌어요. 만지는 맛이 있어요, 진짜로. 다간 때도 다간 X보다 다간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간만 만지고 놀았는데, 마이트 가인도 가인만 가지고 놀 수도 있을지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근데 진짜 그동안 이런 퀄리티의 가인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살면서 아예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가인, 이 정도로 실루엣이 이쁜 가인, 심지어 얘가 변형을 다른 걸 다 한다고, 이런 게 흔치 않았다고.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없었어요. 없었다 보니까 더더욱이 와, 감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고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자로 재보면 머리까지 약 12.5cm 가량 되거든요. 실제로 딱 재보면은 이 끝까지가 약간 12.67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건담 프라모델로 쳤을 땐 HG급은 된다는 소리예요. 사이즈부터가. 와, 이런 애가 이제 팔도 변하고 열차도 변하고 로봇도 되고,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만져보면은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니까요. 마이트 윙과도 함께 해봐야죠. 요렇게 딱 어떻게 보면은 높낮이가 딱 맞아요, 서로. 딱 맞기 때문에 전시하기도 아주 적합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기도 해야겠죠. 먼저 머리 부분 봅시다. 잘생겼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미남이에요. 잘생겼고요. 눈 도색, 이마 안쪽 도색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 되게 작다고 해서 삐져나간 거 없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귀 부분도 보면은 요 귀 위쪽으로 요 파란 색깔 라인 하나 있잖아요. 하얀 색깔 안쪽에 저것도 도색이에요. 이거 역시 양쪽 다 깔끔하더라. 근데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뻐라.
그리고 몸통이야 뭐 아까 봤었던 이 열차의 앞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팔 부분은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의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옆에서 슬쩍 튀어나온 이 추진 장치 부분도 살짝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여기 잘 보면 돌기가 하나 있죠. 이게 손톱벌이에요. 빼낼 때는 여기다가 손톱을 걸고 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보면은 이 팔뚝 뒤쪽의 파란색은 도색이고요. 그 밑에 손목 라인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색깔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손 부분도 주먹 같은 경우도 여기도 잘생겼어요. 아까 마이트가인 주먹 소운이 떠오르는 것 같은 로봇의 주먹이다 라는 느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외장, 아까 여기 옆구리로 내린 이 부분도 굉장히 센스 있는 부분이다 느끼기도 했고, 복부 쪽, 저는 진짜 이 복부가 보면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셨지? 와, 신기해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은 빨간색이 이제 도색으로 된 포인트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이제 열차의 옆부분을 사이드 스커트로 아예 만들어 버린 이 형태도 꽤나 오히려 앞에서 봤을 때도 날렵해 보이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인데, 이 허벅지 부분부터 해서 이 다리까지가 나중에 이제 마이트가인의 팔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이 고정 핀이 되게 많습니다. 허벅지 쪽에도 고정 핀이 있고요. 이 다리 쪽만 해도 하나, 둘, 세 군데나 이제 고정 핀이, 좌우 고정 핀이죠. 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안쪽으로는 마이트가인의 주먹이, 이건 가동손인데 변형용 가동손, 이게 수납이 되어 있다던가 뭐 슬라이드하는 공간도 볼 수가 있고, 무릎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옆으로 이제 로코모라이저에 있었던 옵션 파츠죠. 이 부분이 약간 캐논 같은 걸로 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그리고 센스 있게도 이 다리 옆으로 나온 이 빨간 색깔 라인을 살짝 가리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깔끔했다라는 느낌이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짜 이 백팩은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로. 가동도 보면 목에 볼관절로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가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쓰긴 하지만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옆으로 드는 건 좀 약한데, 확실히 좀 약한데 앞으로 들고 돌리고 하는 거는 좀 편하게 됩니다. 팔꿈치는 아까 봤듯이 90도 이상, 단일 관절이지만 90도 이상 굽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허리는 따로 돌아가지 않아요. 변형 구조 때문이라도 힘든데 정말 또 센스 있었던 부분인데, 이 옆구리 열어서 보면은 안쪽에 연장 프레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액션이 가능하다거나, 이 고정 핀을 살짝 풀어주면은 상체를 드는 액션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커트가 일단 좌우로 펼쳐지기만 할 뿐 앞뒤 회전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도 다리 가동이 꽤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드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드는 거는 이 전면부 스커트가 가동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살짝 옆으로 틀어서 들어주면은 꽤나 많이 들어주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약 90도 조금 못 미치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격한 액션은 힘들어도 이렇게 가인샷을 들고 가인샷을 이용한 간단한 액션들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팔을 뻗고 사격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 말이죠. 옆에 이제 마이트 윙 갖다 놓으면은 딱 높이도 적당하겠다, 딱 느낌을 살리는데 아주 좋죠. 분위기랑 이런 거 좋죠. 셋을 동시에 전시하면 딱 이 느낌이죠. 박스 아트에 나왔던 그 느낌으로 한번 구도를 잡아봤고요. 그럼 다음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렛츠 마이트가인! 그리고 마이트가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구도까지 해서 합체 준비! 자, 먼저 이 가인과 마이트 윙을 열차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정말 아까 했던 그 역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마이트 윙은 간단하거든요. 역시 가인 같은 경우를 진짜 딱 역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몇몇 군데 좀 팁을 하나 드리면은, 팔 되돌릴 때는 위아래 살짝 짧게 잡고요. 짧게 잡고 좌우로 살짝 아주 살짝 흔들어주면은 락이 풀리니까 이대로 다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복부를 다시 앞으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옆구리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이 골반 부분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백팩은 이 펼친 다음에 좌우 외장을 펼쳐줘야지 먼저 펼쳐버리면 안 돼요. 이 등을 열기 전에 먼저 펼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 하체를 다시 들어 올릴 때의 팁인데 먼저 프레임을 다 밀어 넣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이 중간에 스커트가 걸려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다 밀어 넣지 말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올린 다음 거의 끝에 가서 밀어 넣으면서 요 조인트끼리 맞추어서 고정 핀이죠. 고정 핀들끼리 맞추면서 허리를 밀어 넣어주면은 깔끔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순서대로 진행해 봅시다. 로코모라이저! 먼저 옵션 파츠는 필요가 없죠. 이제는 빼주고요. 먼저 이 무릎 부분을 밑으로 내려줄 건데 지금 이거 처음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락기구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잡고 밀면은 여기 손가락이 낄 수도 있으니까 이 아래쪽을 잘 잡고요. 힘을 딱 지탱을 해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이 옆부분 있죠? 푹 파여 들어간 부분 여기를 살짝 힘을 주면서 눌러주세요. 딱 소리가 나면서 풀리죠? 끝에 가서도요. 여기도 락기구가 있어요. 끝까지 내려가면 딱 소리가 납니다. 완전히 빈틈없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붙게 되죠. 양쪽 다 했으면은 무릎을 들어주고 발도 여기도 라쳇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릎도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 소리 나면서. 그래가지고 웬만한 관절엔 다 라쳇이 쓰였다. 여기 발도 지금 펴는데 소리 다 나잖아요. 아우 마음에 들어요. 다음이 가장 중요한 이 상체 부분인데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확실히 어릴 적에 두둥팍 하면서 가지고 놀던 그런 장난감은 아니다 보니까 공간을 굉장히 활용을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먼저 이 중간 허리 부분인데 이 열차의 외장 부분을 이렇게 좌우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차륜 부분을 이렇게 들어줄 건데 90도가량 들어줄 건데 여기서 포인트! 열차 외장 부분이 끝까지 안 닫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잘 보면 이 차륜 부분 있죠? 이것도 락기구가 있어요. 안쪽에 이 허리 뒤쪽으로 작은 돌기 하나 보이죠? 이게 고정 핀이거든요. 여기 구멍이랑 맞추는. 그래서 다시 넣을 때도 딱 소리가 나게 서로 맞물리게 이 락기구를 다 해주어야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 락을 끝까지 걸어주어야 이제 좌우 깔끔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차륜을 90도가량 들어준 다음 아래쪽에 뒤쪽 스커트가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클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좌우 펼쳐준 다음 이제 상체를 좀 만져줄 건데 먼저 어깨 관절을 빼줄 겁니다. 이 옆부분에 돌기가 하나 나 있어요. 이거 돌기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거 끝까지 내린 다음 돌려도 되긴 하거든요. 펼쳐도 되는데 좀 편하게 하실 거면은 이 외장을 90도 정도만 내린 다음 이걸 손잡이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면 좀 편합니다. 안쪽에 수납되어 있던 어깨 관절 다 라쳇, 굉장히 단단한 라쳇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쫙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외장을 다시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 마찬가지. 그 다음이 스커트인데 먼저 작은 이 바퀴들 집어넣어 준 뒤에 이 사이드 스커트를 펼쳐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처음에 하면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안쪽에 큰 돌기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펼치면 안 펼쳐져요, 잘. 그래서 펼치고 보면 이 안쪽에 크게 돌기가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고 하얀색 쪽에 구멍이 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기로 이 구멍에다 끼워서 그래서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처음에 할 땐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관절의 중간 부분에 손가락 놓고 스커트 안쪽에 손가락 놓고 바깥쪽에 딱 이렇게 손가락들 지지해서 잘 잡아준 다음에 반대쪽 손도 이 위에 잘 잡아주고 힘을 아래쪽에 준다기보단 이 누르고 있는 이 검지손가락 있죠? 여기다가 힘을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밑에를 쫙 빼면 안전하게 핀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펼치고 밑으로 내리고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커트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지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어릴 적에 그냥 이대로 돌렸을 거예요. 상체 그냥 돌려버렸을 텐데 그거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안쪽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허리를 45도 정도 꺾어줍니다. 그 다음 돌려주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하고 요 외장이 차륜에 걸려요. 이럴 때 살짝 허리를 좀 더 숙인 다음 돌려주세요. 그러고서도 그냥 내리면 안 돼요. 그냥 이걸 내리면은 머리가 안 꺼내지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잠시 굴뚝을 손잡이 잡아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90도 정도 열릴 때까지 해주면 좋고요.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올려줘요. 그리고 머리를 잡고 살짝 뽑으면 목이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연장된 목까지 확인하고 굴뚝 밀어 넣고 다시 원위치 딱 해주면 머리까지 꺼내졌죠. 그리고서 상체를 내리고 스커트도 내리고, 스커트 내릴 때는 안쪽에 구멍이 있고 돌기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마지막이죠. 열차의 외장 부분, 윗부분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차륜을 감쌉니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차륜을 가리고 좌우를 들어 올려서 위치 맞춰주면은 백팩의 완성이죠. 백팩에 여기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리고 먼저 빼놓은 옵션 파츠 있죠. 이 종아리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잉여 파츠를 없애는 형태인 거죠. 다음은 마이트 윙. 앞뒤를 잡고 연장시켜준 뒤에 그대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회전. 그리고 이 차륜이 드러난 외장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뒤집어서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먹을 꺼낼 건데 뒤에 있던 외장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지 마세요. 아직 뒤집으면 안 됩니다. 주먹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날개를 한번 펼칠 건데 요 뒤쪽에 보면은 요 날개 뒤쪽에 작은 돌기가 나 있거든요. 이게 주먹을 뺐을 때 다시 못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날개를 양쪽 다 펼친 다음에 이 레버를 잡고 주먹을 이렇게 쑥 빼줍니다. 짠! 이렇게 끝까지 빼준 뒤에 다시 날개를 접어주면 이 돌기가 다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 다시 패널도 다 뒤집어주고 주먹도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마디가 접혀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펼친 다음에 안쪽 끝마디까지 다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마이트 윙의 완성이죠. 가인 비슷합니다. 앞뒤 잡고 연장시켜준 뒤에 밑으로 내려주고 돌려주고 아래쪽에 있던 빨간 색깔 외장 다 펼쳐준 뒤에 가인은 다리를 갈라주세요. 그 다음에 안쪽에 수납되어 있던 주먹을 돌려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 결합한 뒤에 이제 무릎이었죠? 가인의 무릎을 뒤집어서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와, 진짜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주먹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고 마이트 가인의 양팔이 완성됐습니다. 끼워보도록 하죠. 끼울 때는 자세히 보면은 안쪽에 먼저 슬라이드하는 부분 그 안쪽에 고정 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 고정 핀, 안쪽에 슬라이드. 그냥 끼울 때 잘 안 끼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보면서 슬라이드를 먼저 해주면 슬라이드하는 위치 맞춰주면은 알아서 끝까지 쏙 하고 들어가 줍니다. 자,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에서 보면서 하면 더 쉬워요. 딱 소리 나면서 들어갔으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좌우로 벌려주면서 안쪽에 이 고정 핀 뒤로 접어주세요. 아, 깔끔! 완성! 마이트 가인! 자, 마이트 가인의 완성 외형부터 좀 살펴봅시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상태에서 사이즈 키가 25cm가 넘어갑니다. 25.3 되는 것 같은데 이 귀 뿔? 귀라고 할까요? 뿔이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하면은 26cm가량 되는 그런 형태예요. 전체적으로 좀 옛날에 만지던 DX의 사이즈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포션이랑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많이 좋음. 뭔가 할 거 다 하면서 이 정도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요. 와, 감탄이 그냥 나와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뒷모습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 라인이 되게 이쁘게 잡혀요. 거기다가 옆모습 역시나 깔끔한 앞뒤 뭐 두께도 적당한 아주 좋은 모습에다가 앞모습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지금. 어릴 때 만졌던 그 DX랑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까지 만들고 나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인 따로 놓고 싶다. 근데 그럴 수밖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가인을 이렇게 합체로만 쓰고 있으라고?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다간 때 그 생각하면서 무조건 저는 합체할 때 프로포션 받쳐 썼어요. 다간 때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 잘생겼습니다. 얼굴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미남형이에요. 진짜 미남형. 아까 가인도 되게 잘생겨가지고 오 미남 이랬는데 마이트 가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눈 도색도 깔끔하고요. 금색 라인 이 도색들 되게 이쁘게 잘 됐어요. 엄청 이쁘게 잘 됐거든요. 색깔도 괜찮고
거기다가 뭐 라인 삐져나간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시그널 클리어 그린 파츠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이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귀 부분의 디테일도 보면은 특유의 그 느낌, 그 디테일 살려놓은 게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몸통, 잘록한 허리, 허리 라인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흉부 쪽이야 원래 뭐 로코모라이저의 앞부분이었으니까 아까 열심히 봤잖아요. 또 옆에서 보면은 이 관절을 꺼낼 때 썼던 외장 이거 접어가지고 처리하는 거 정말 이뻤어요. 깔끔했다. 그리고 오히려 접고 나니까 디테일이 더 드러나는 그런 형태여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등, 처음에 최초 그 원형 샘플 볼 때는 뭐야 바퀴 어디 갔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형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백팩 아래쪽에 추진장치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따로 도색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양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상태에서 나중에 합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드러나 있는 이 작은 구멍이 나중에 합체용 그거겠죠? 그레이트 합체용? 무엇보다 비율이 참 좋기는 합니다. 깔끔하고요. 이렇게 꺾여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어깨 라인부터 해서 참 이렇게 끝부분에 아주 멋지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이 손목, 이게 여러분들 마이트 가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말도 안 돼요. 이들이 원래 이런 가인도 그렇고 이 마이트 윙도 그렇고 빨간 색깔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합체할 때 손목이 빨간색이 된단 말이에요. 저게 뭐야 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신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손 자체는 제가 합체용 손, 변형 손을 썼거든요. 합체용 손은 이 가동손이에요. 잘 보면은 엄지손가락 별도로 가동하면서 막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검지손가락 따로 움직이고요. 가장 안쪽 마디랑 두 번째 마디는 가동을 해요.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가장 끝마디는 가동을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손가락,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는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가동 포인트는 같지만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역시 변형용 손 같은 경우는 좀 작습니다. 우리 교체용 손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추가 매뉴얼에서도 나와 있듯이 가동손을 교체할 때는 손을 다 펴고 손바닥과 손등을 잡고 천천히 빼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빼봤습니다.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좀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여기다가 열을 가해서 뽑는 것도 가능해요. 더군다나 이런 고정 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나 왼손 부분은 아까 오른손보다도 여기가 가동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품이 좀 작은 편이에요. 다른 데들에 비해서. 열을 가해서 교체하는 그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자, 손 교체를 하니까 좀 더 이제 손이 부각되면서 비율이 더 맞아지는 그런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손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땐 손이 좀 크지 않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레이트 때 사용할 손이기도 할 테니까 이 정도가 적당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돌려보면은 이 손목에 빨간색 라인이 뒤쪽까지는 없어요. 이 뒤쪽은 열차의 윗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덮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스커트 부분이야, 골반이야 앞에 빨간색이 도색되어 있는 거 말고는 주변으로는 적당히 스커트가 덮고 있는 형태. 특히나 뒤쪽 스커트까지 있어서 관절까지 다 가려주니까 되게 이쁘게 완성되고요. 허벅지도 각진 형태로 튼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다리 쪽 같은 경우야 뭐 아까 로코모라이저의 뒷부분이니까 쭉 우리가 봤던 디테일이고 뒤쪽에 옵션 파츠를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심지어 색깔도 적당히 묻혀가는 그런 느낌의 색깔이어서 적당히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다리 쪽은 요 종아리 쪽 외장 있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트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기믹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미리 좀 구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 부분은 이제 검은색으로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등에 제대로 로코모라이저의 파츠가 연결되어 있고 발바닥 짠! 발바닥에도 제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합체할 것 같은 부분에 그런 구멍들도 좀 보이고 중앙에 마이트 가인 점프할 때 사용하는 거였을 텐데 요게 이제 추진 장치죠. 점프할 때 쓰던 거 요런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은 볼관절로 크게 꺾이고 돌아가고 꺾어주고 들고 숙이고, 드는 거는 아무래도 뒤통수가 좀 길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만 적어도 숙이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돌리는 거는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깨부터는 여기저기 다 라쳇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팔 드는 부분 다 라쳇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깨를 안으로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좀 빼고 볼게요. 관절의 안쪽을 잘 잡고 이렇게 한 3클릭 정도 앞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결합을 하면 돼요. 근데 최대한으로 꺾으면은 약간 이제 끝부분이 걸려요. 안쪽이 걸리기 때문에 2클릭 정도. 3클릭은 조금 결합이 힘들고 2클릭 정도면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반대로 뒤쪽으로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결합이 뒤쪽에 돌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한 클릭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죠. 대신에 이렇게 팔을 앞으로 들고 하면은 여기가 앞쪽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쳇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꺾더라도 이렇게 팔을 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든다고 했을 때는 팔이 가슴의 중간을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가동을 해줘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보면은 아까 이 합체할 때 사용했던 관절 있죠? 이걸 통해서 어깨를 더 내릴 수도 있고요. 기본 형태가 가장 최대로 올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요 바깥쪽으로 해서 관절이 또 있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회전도 담당을 하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입니다. 90도 이상 굽혀지게끔 되어 있고 가인 쪽도 마찬가지 이중 관절로 동일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어요. 90도 이상 꺾여지는 팔꿈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인 쪽도 여기서 동일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주는 관절, 회전하는 관절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따로 허리 관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나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싶어 하신다면은 스커트 고정을 풀고 조금은, 정확히는 허리 아래쪽이 아니라 이 위쪽 합체용 관절 있었죠? 그게 살짝 돌아가는 정도. 그리고 스커트 움직이면서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리 움직이는 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역시나 모든 부분이 라쳇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이나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이나 다리 드는 부분이나 전부 다 라쳇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왼쪽 다리는 차렷이고요. 오른쪽 다리는 한 클릭 밖으로 벌린 건데 다리를 벌리는 부분의 한 클릭이 굉장히 크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도 합체를 하고 그러는 이제 합체 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레이트 합체 시에는 이제 마이트 카이저의 무게를 이 친구가 지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강도랑 안정성을 위해서 이 한 클릭이 크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쳇의 클릭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무거운 거 올라갔을 때 이게 갑자기 도도도독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던 애가 막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맞긴 하죠.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해서 물론 다 라쳇, 위아래 관절 다 라쳇을 사용을 해서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굉장히 튼튼한 축관절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발에 연결된 관절이 2개예요. 메인 축이 이 뒤에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연결부가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축관절이 이렇게 살짝 뽑혀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을 뻗거나 굽힐 때는 아예 이렇게 굽힐 때는 합체용을 쓰면 되니까 라쳇이니까 이쪽도. 그리고 무엇보다 안쪽으로 꺾을 때 요 볼관절 부분은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꺾으면서 같이 돌아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렴풋하게지만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꽤나 많이 움직이는 관절 덕분에 포즈 잡는 거라든가 이런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관절들도 굉장히 튼튼한 편이어가지고 그레이트 합체가 걱정이 안 되네요. 확실히 합체하더라도 안정성이 뛰어날 것 같긴 합니다. 은빛 날개에 희망을 태우고 밝혀라 평화의 청신호,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 정각에 맞춰 지금 바로 도착.
포즈 잡는 맛이 있습니다. 아하하. 이게 무엇보다 사이즈가 크니까 로우 앵글로 봤을 때 감동이 커요. 특히나 이 목을 살짝 뽑아주는 것 덕분에 프로포션도 프로포션인데 밑에서 봤을 때도 지금 얼굴이 되게 잘 보이죠. 지금 굉장히 로우 앵글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이 맛이 있다니까요. 이게 슈퍼로봇 계통은 이 구도, 로우 앵글로 봤을 때 얼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거 꽤 크거든요. 구도 잡고 만지는 맛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그널 빔! 시그널 빔을 쏠 때는 손가락을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검지손가락까지 총 3개 피고 있어요. 근데 편손으로, 부속된 편손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좀 흉내를 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트 쉴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이트 윙 날개 펴면 마이트 쉴드인 거 아세요? 애니에도 몇 번 안 나왔나? 한 2번 나왔나? 아니 한 번밖에 안 나왔던가 진짜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요런 액션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은 독륜검을 들려줄 건데 독륜검을 드는 방법이 2가지겠죠. 하나는 교체용 고정손에다가 끼우는 방법. 이거 끼울 때는 그냥 위에서부터 쑥 하고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거는 악력이 확실하니까 손에 들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면 가동손은 과연?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동손을 자세히 보면은 요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조그만한 돌기가 하나 있고요. 그 반대편에 중지 안에 돌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독륜검의 손잡이를 보면은 가장 안쪽 기준으로 손잡이에 마디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 2번째, 3번째 마디가 요 바깥쪽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채워져 있는데 2번째, 3번째 마디가 비어져 있어요. 여기에 돌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 맞추고 중지도 여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오므려 주면은 자 이렇게 가동손에도 독륜검을 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무게 중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중간쯤 정도를 이렇게 위치 맞춰준 다음에 이 바깥쪽 손가락들 잘 오므려 주면 이게 독륜검 드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옆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악력 덕분에 좀 잘 쥐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해도 엄지손가락 덕분에 또 잘 쥐고 있거든요. 대신에 가동손 사용할 때 조심할 거는 격한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 포즈를 고정한 다음에 손에 쥐어주면 되는 거예요. 손에 쥐어준 다음에 포즈를 고정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흔들리면서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독륜검 하고 발도를 하고 뽑아 들었을 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은 은색날이죠. 검날이. 이 상태로 간단하게 휘두르는 액션 취해봤습니다. 검으로 뭐 적의 미사일을 벤다든가 뭐 이런 액션도 몇 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써볼만 하죠. 또는 이렇게 독륜검을 한 손으로 들고 이게 배기 위에서 준비하는 자세. 이게 팔 가동 범위가 전체적으로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팔을 약간 교차하듯이 해서 지금 포즈를 취한 건데 요런 구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 포즈죠. 독륜검을 지켜들고 자지업 하던 바로 그 모습. 자지업 이거는 파이버드구나. 아무튼 힘을 모으던 그 모습. 그리고 베이스에도 올려봤습니다. 세로 1문자 매기. 이 큰 걸 베이스 위에 올려서 여차저차 포즈를 취해봤는데 지금도 살짝 베이스가 고정이 안 되고 흔들리고 있기는 해요. 지금 살짝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높이를 낮추면 좀 안정적일 수도 괜찮을지도. 뭐 그렇다고 해도 일단 구도라든가 딱 잡아줬을 때 포즈가 잘 나옵니다. 느낌이 확 살아요. 이렇게 했을 때 뒷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확실히 딱 그 구도 이 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나옵니다 포즈. 그리고 상대를 벤 후에 딱 그런 포즈까지도 잘 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포즈 해봐야겠죠? 용자를 리뷰하고 나면은 용자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검이 컸다 하면 이 포즈 안 할 수가 없다. 용자 검법 1초씩 깔끔하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일단은 포즈 취할 때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흉부 쪽에 로코모라이저 파츠가 이 흉부 쪽이 좀 커가지고 각도 잡는 게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어요. 그치만 그거를 가동률로 좀 커버하기 때문에 포즈 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더 합체 마이트 가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멋집니다. 진짜 멋집니다. 더구나 진짜 매력적인 거는 모든 변형, 모든 합체 이런 게 다 되면서 이 정도 모습, 이 정도 프로포션, 이 정도 가동, 놀랍습니다. 진짜 그저 놀라울 뿐. 앞으로의 마이트 카이저, 마이트 건너가 더더욱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는 초회 한정판으로 요거까지 주잖아요. 아크릴 플레이트. 과거 한국어 버전 마이트가인 로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이트가인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로고. 요게 꽤나 두껍거든요. 거기다 뒤집으면은 영어로 마이트가인 로고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딱 이렇게, 근데 한글이 좀 땡기긴 하죠. 아무래도 딱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딱 이렇게 놔주면 깔끔. 좋다. 이대로 딱 넣어놓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용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제르구였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